6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y제와 z제는 x제의 연관제, 그 중에서도 y제와 z제가 각각 보완제인지 대체제인지를 판별을 해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x제의 공급 감소, 이제 이렇게 공급 감소가 됐을 때 x제의 공급이 줄면은 균형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균형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같이 엮여서 팔리는 보완제의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체제의 수요는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도 상승하고, 수요가 감소했을 경우에는 균형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y제가 x제가 공급이 감소했을 때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었으니까 y제가 이제 보완제가 되겠고요. z제가 이제 대체제가 되게 됩니다. 균형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거래량과 가격은 둘 다 감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균형 가격 하락이 될 것이고요. 균형 거래량은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하락과 증가가 아니라 상승과 증가라고 했으므로 답이 될 수 없고요. x제의 생산 기술은 기업 발전의 요인이다. 생산 기술 발달이 되게 되면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공급 감소 틀린 설명입니다. x제의 공급 감소로 인해서 x제의 균형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x제의 공급 감소에 따라서 보완제의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x제의 공급이 감소하면은 x제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보완제인 y제의 수요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과 거래량 모두 감소하기 때문에 y제의 판매 수입은 감소하게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아까 구했던 것처럼 z제는 x제의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이제 GDP와 3면 등가의 원칙을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이제 생산 측면, 분배 측면, 지출 측면에서 모두 값이 같게 나온다라는 게 이제 3면 등가 원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T년의 GDP는 소비 지출 그리고 가와 정부 지출과 순수출을 모두 더한 400이 될 것이고요. T 플러스 1년에는 분배 측면에서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을 모두 합한 420이 T 플러스 1년의 GDP가 되게 될 것입니다. 분배 측면과 지출 측면은 같으므로 여기도 각각 420과 400의 합계가 나와야겠죠. 분배 측면에서 T년의 임금은 120, 170 이 셋을 더한 것을 400에서 빼주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면은 110이 나옵니다. 지출 측면에서는 420에서 210, 90, 60 더한 것을 빼주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니은은 60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니은의 2배이다. 아닙니다. 기업의 생산 설비 확대는 가의 감소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가가 무엇이냐면은 소비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 그리고 투자 지출로 GDP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투자 지출이 되게 됩니다. 이 공식을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이제 C가 소비 지출이고 I가 투자 지출이고 G가 정부 지출이고 X 빼기 M이 순수출입니다. 그래서 가가 투자 지출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기업의 생산 설비가 확대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이 생산 설비를 위해서 투자를 했다는 거니까 투자 지출은 증가하게 되겠죠. 가의 감소 요인이라는 설명도 틀렸고요.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로 구하면 됩니다. 400에서 420으로 증가했으니까 경제 성장률 5% 되겠습니다. T 플러스 1년의 수출액은 T년에 비해 10억 달러 증가하였다라고 하는데 순수출만 갖고는 수출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순수출이 50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순수출은 여기 위에 공식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X 빼기 M, 즉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을 수출을 했는데 10억 달러를 수입을 했고 그 다음 연도에는 70억을 수출했는데 20억을 수입해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둘을 뺀 값이 순수출이기 때문에 둘 다 순수출은 50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수출은 어떻게 됐느냐? 10달러가 증가했죠. 마찬가지로 수출액이 T년에 비해 10억 달러 증가하였다는 것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실질 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400분의 200, 즉 2분의 1, 50%입니다. T 플러스 2년에는 420분의 210,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나오네요. 7번의 답 5번입니다. 8번 문제. 각국과 을국 간에만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서 이제 각국과 을국의 적자와 흑자를 판별을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국이 흑자를 얻은 부분은 이제 을국은 적자를 얻은 부분이 되겠고요. 을국이 흑자를 얻은 부분은 반대로 각국이 적자를 얻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 보시면은 해외 무상 원조액이 포함되는 항목이 적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 무상 원조액은 이전 소득 수지에 포함이 되죠. 각국은 15억을 수치를 했고 5억 원을 지급을 했으니까 10억 원의 흑자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금은 본원 소득 수지에 포함이 되는데요. 각국은 10억 원을 수치했고 20억을 줬으니까 마이너스 10억 원, 적자입니다. 2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을국은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되는 항목이 적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수지는 각국이 30억 달러 흑자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을국은 적자를 남기게 되었겠죠. 그래서 8번에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을국은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통한 외화 지급액이 수치액보다 더 많다. 상품 수지를 묻는 설명입니다. 각국은 마이너스 20억 달러의 적자를 거두었고, 그렇다면은 을국은 흑자를 거두었겠죠. 그렇다면 을국에서는 수치액이 더 많게 된 겁니다. 4번 틀렸습니다. 을국의 경상수지는 을국 통화량의 증가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각국의 경상수지는 이 네 가지 항목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20억 원의 적자를 남겼고 30억 원의 흑자, 10억 원의 적자, 10억 원의 흑자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경상수지는 10억 원 흑자를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을국은 적자를 거두었겠죠. 적자를 거두었다는 것은 이제 통화가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국의 통화량 증가 요인이 아니라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9번은 이제 경제 퀴즈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갑은 일단은 2점을 얻었으니까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두 개를 맞추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A가 계획경제체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가 계획경제체제라면은 계획경제체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해의 기능을 중시하는가에 대해서 아니오라는 답을 남겨야지 맞는 말이 되고 1점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은 갑은 0점을 얻게 되고요. 계획경제와 달리 시장경제에서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제체제에서든지 희소성은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경제, 시장체제 모두가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답을 해야지 맞는 말이 되는데, 와 달리가 붙었으므로 얘도 마찬가지로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지 점수를 얻게 되겠죠. 하지만 갑은 예라고 대답했으므로 0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밑에 선지가 맞다고 해도 1점까지밖에 못 얻기 때문에 2점을 얻었다는 설명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A는 계획경제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A는 시장경제체제가 되겠네요. B는 계획경제체제가 될 것입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해의 기능을 중시하는가? 예라고 대답하면 1점을 얻습니다. 각과 을은 각각 1점과 0점을 얻게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경제체제에서는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야지 점수를 얻게 되겠고요. 그렇다면 갑은 0점을 얻게 됩니다.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시장경제체제에 비해서 경제적 유인을 강조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적 유인을 강조하는 것은 시장경제입니다.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맞는 선지가 돼서 2점 이렇게 확보가 되겠고요. 을도 여기서 1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을은 가 답변에서 0점을 얻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번 답이 될 수 없고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개별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한다. 맞습니다.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보유를 보장하지 않고요. 경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형평성을 중시하는 것은 계획경제체제입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A와 B 모두 나타납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이제 경제적 유인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나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산자에게 X제 한 개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 즉 부정적 경제 유인을 해결하는 정책을 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생산자가 판매를 할 때 가격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S1이 사회적 최적 수준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되겠고요. 두 번째 게 사적 비용만을 반영한 공급 곡선이 되겠습니다. 부정적 경제 유인은 사회에서 원하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이 된다는 거니까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작다는 것이죠.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는 기억 틀렸고요. 기억 실시 이전에 시장 판매 수입은 3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적 비용만을 반영한 공급 곡선을 보게 되면은 5달러에서 60개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만 원에 60개를 판매를 했으면은 판매 수입은 300만 원 맞습니다. 기억 실시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소비자 잉여는 정책 실시 이전에는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입니다. 이제 정책을 시행한 후에는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게 됩니다. 감소했죠? 소비자 잉여 감소했다라는 설명 맞고요. 기억 실시로 인한 정부의 조세 수입은 12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40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책 실시 이전에는 4달러고요. 정책 실시 후에는 6달러입니다. 즉 2달러만큼의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달러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판매량은 40개네요. 조세 수입은 8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리을 틀려서 니은 디귿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11번입니다. 여기서 가로등은 공공재를 의미합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을 갖기 때문에 기억선지 틀렸고요. 비배제성을 갖기 때문에 니은 맞습니다. 기억에 이용해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맞고요. 기억의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 필요한 양보다 과소 생산됩니다. 정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12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격과 편익과 암묵적 비용이 나타나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편익이 0보다 크면 합리적 선택인데 순편익은 편익 빼기 비용으로 구하고요. 비용은 암묵적 비용에다가 묵시적 비용을 더한 것입니다. 묵시적 비용은 여기서 가격이 되겠네요. A는 110의 가격과 암묵적 비용 150만 원을 더했으니까 260만 원이 될 것이고요. 편익은 200만 원이니까 편익에서 가격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60만 원의 순편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A를 선택하는 것은 비합리적 선택이겠네요. 그리고 A와 B 이렇게 재화가 두 개가 있을 때는 그 둘의 순편익을 합치면 0이 됩니다. B는 60달러라는 순편익을 얻게 되겠네요. 이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00에다가 90을 더한 것에 비해서 60이 더 크다는 소리니까 편익은 250이 되겠네요. 가는 190이다 라는 말 틀렸고요. 암묵적 비용은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고려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매몰 비용이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고려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2번 답이 될 수 없고요. B 선택의 기회비용은 이제 가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한 190이 될 것이고 A의 암묵적 비용은 260이 될 것입니다. 기회비용은 B 선택 기회비용이 A 선택 비용보다 크다 틀렸고요. 값은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할 것입니다. B의 가격이 13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둘을 더한 값이 220이 될 것이고 250에서 220을 빼면은 30이 되겠죠. 여전히 순편익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값의 선택은 여전히 B일 것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제 총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윤은 이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준 값이 이제 이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총수입을 구해볼 건데요. 총수입을 X라고 하면은 X는 2분의 5 곱하기 X 마이너스 60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2분의 3x는 150이 됩니다. 양변에 3분의 2를 곱해주면은 x는 100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은 100달러가 되고요. 왜냐하면은 일정한 시장 가격에 모두 판매가 된다고 했으니까 총 수입은 각각 x제의 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XJ 시장 가격은 200달러이다. 틀렸고요. 그러면 이제 기역과 니은을 구해야 되는데 200에서 90을 빼주면 110이죠. 거기에 2분의 1을 해주면 55%가 나오겠네요. 300에서 150을 빼주면 50%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니은보다 작다가 아니라 기역이 오히려 니은보다 크고요. 총 수입 같은 경우에는 총 비용을 뺀 값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팔수록 증가합니다. 3번도 틀렸습니다. A기업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160달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윤을 구하려면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값을 빼주면은 40, 요 두 값을 빼주면은 110, 요 두 값을 빼주면은 150, 빼주면은 160, 그리고 빼주면은 140이 나오네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생산량을 3개에서 4개로 올릴 때 추가적으로 얻는 수익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총 비용은 여기 보시면은 90만큼이 늘었죠. 하지만 시장 가격은 일정하기 때문에 100이 늘어서 5번 또한 답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여기서 월급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재산소득은 주식배당금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60 곱하기 3 하면 180인데 근로소득인 300만원보다 적죠? 1번 틀렸습니다. 수입에서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다 라고 되어 있는데 2월 수입에는 이전 소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수입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를 더했을 때 400분의 300이니까 4분의 3이 되겠네요.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식료품비에다가 위류비를 더해서 80%가 되겠습니다. 4분의 3이면 75%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 지출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요. 식료품비가 120만원이라면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값이 되니까 400에서 사회보험료 40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60만원이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재산소득이 비소비 지출과 같다면 소비 지출은 300만원이다. 여기서 재산소득은 주식배당금 60만원이 되겠죠. 이것이 비소비 지출, 즉 여기 표에 나타나 있는 거에서는 사회보험료하고 같다는 것이니까 지출의 1%당 3만원이 되겠죠. 소비 지출은 80%라는 것을 구해놨으니까 3 곱하기 8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240만원이 되겠네요. 5번 틀렸습니다. 15번입니다. 갑이 획득한 점수의 화합은 기억이 D인 경우 1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가 안정에 맞는 카드를 고르면 1점을 얻게 되죠. 소득세율을 올리면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D도 점수를 얻게 되고 국공채를 매각을 한다는 것은 이제 통화를 걷어들이겠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에 맞는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2점이 되겠네요. 1번 틀렸습니다. 을이 획득한 점수의 합은 니은이 A인 경우 2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 부양에 맞는 카드를 고르면 1점을 얻겠네요. 그래서 B는 정부 지출을 늘리면은 경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B 1점을 얻게 되고요. A는 아까 물가 안정 카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1점을 얻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가가 물가 안정인 경우 병이 최대로 획득할 수 있는 점수는 1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D카드를 보시면은 D카드는 물가 안정에 맞는 카드이죠. 그래서 디귿에서 물가 안정에 맞는 카드를 고르게 된다면은 최대 2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가가 경기 부양이고 기억하고 디귿이 모두 B인 경우 획득한 점수의 합은 갑이 병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B는 정부 지출 증가니까 갑은 1점을 얻게 되겠고요. 병은 경기 부양에 맞는 것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병도 1점을 얻게 됩니다. 갑이 병보다 높다는 게 아니라 서로 같겠네요. 기억부터 디귿이 모두 C인 경우 획득한 점수의 합은 을이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C를 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것은 이제 경기부양에 해당하는 카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 같은 경우에는 1점을 얻게 되겠고요. 병 같은 경우에는 D하고 C하고 성격이 다른 카드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병도 최대 1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에 맞는 카드이기 때문에 최대 2점을 얻어서 을의 합이 가장 높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 16번입니다. 각국의 노동시장 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기업이 수요자인 거고 가게가 공급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대체하는 생산 설비가 증대되게 되면은 노동의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노동 공급의 감소 요인이다. 틀렸고요. 낙관적인 경기 전망으로 인한 기업의 구인 활동 확대는 이제 노동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겠죠. 가와 나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가는 수요의 감소고 나는 공급의 증가입니다.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하면은 임금이 하락하게 됩니다. 디귿 틀렸네요. 나와 다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므로 고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7번입니다.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은 변함이 없음이라는 조건이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를 100명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고용률은 40%이니까 취업자 수는 40명이 되겠네요. 실업자 수 대비 취업자 수의 비가 2이니까 취업자 수가 실업자 수에 비해서 2배 많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실업자 수는 그러면은 20명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60%가 될 것입니다. T 플러스 1년에도 15세 이상 인구는 변화가 없으니까 여전히 100명이 될 것이고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변화가 없으므로 60명이 경제활동에 참가를 하겠네요. 실업자 수 대비 취업자 수의 비가 5니까 5배가 더 크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60을 6으로 나눠주면은 10이 되고 그것을 5대 1로 배분을 하면은 취업자 수는 50명, 실업자 수는 10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률은 50%이다. 맞고요. 실업자 수는 T년이 T 플러스 1년의 2배이다. 맞습니다. 정답 1번 되겠네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변화가 없으므로 변화가 없을 것이고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용률을 뜻하는 것인데 T년의 40%고 T 플러스 1년의 50%이므로 T 플러스 1년이 더 높습니다. 18번입니다. 명목 GDP 변화율과 실질 GDP 변화율이 나타나 있네요. 2021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연도가 2021년이므로 명목 GDP와 실질 GDP는 같습니다. 2022년의 경제 성장률은 양의 값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 GDP의 증가율이 이제 경제 성장률을 뜻하는 것이죠. 실질 GDP의 변화율이 0%이므로 경제 성장률은 0입니다. 물가 수준은 2022년이 2021년보다 높다. 물가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실질 GDP 변화율이 명목 GDP 변화율보다 작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은 2022년에 실질 GDP보다 명목 GDP가 더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물가 수준은 2022년이 더 높겠네요. 전년 대비 명목 GDP 증가액은 2023년이 2022년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의 명목 GDP를 10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서 명목 GDP가 10% 증가하였으므로 110이 되겠고요. 2023년에는 똑같이 10%가 증가하였으므로 110에서 10%가 증가해서 121이 될 것입니다. 증가액을 보시면은 10만큼 증가했고요. 11만큼 증가했죠. 2023년이 2022년보다 많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은 T기의 X제 수입량은 20만 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 가격이 30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죠. 30달러에서는 20만 개만큼을 국내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40만 개의 수요를 충당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수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T기의 X제 수입량은 40만 개가 될 것입니다. 1번 틀렸고요. T 플러스 1년에는 한 개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거래 가격은 40달러가 될 것입니다. 40달러에서 국내 소비량은 50만 개가 될 것입니다.
T 플러스 1기에 각국의 X제 관세 수입은 400만 달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수입하는 양은 국내에서 공급이 못 따라가는 양만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못 따라가는 양만큼 수입을 할 것인데요. 그렇다면 20만 개를 수입을 하겠네요. 그리고 개당 10달러의 세금을 부과를 하였으므로 200만 달러의 관세 수입을 얻게 될 것입니다. X제 국내 소비자 잉여는 T 플러스 1기가 T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T 플러스 1기의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이 될 것이고요. T기의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T기의 소비자 잉여가 더 큽니다. X제 국내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T 플러스 1기가 T기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T기에서는 이만큼의 면적이 판매 수입이 되겠죠. T 플러스 1기에서는 이만큼이 판매 수입이 되게 됩니다. T 플러스 1기의 판매 수입이 더 크네요. 마지막 20번 문제는 무역 문제네요. 일단 표는 각국의 표이고요. 교육 전에는 각국 내에서 생산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X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Y제 두 개이므로 X제 하나를 택하려면 Y제 두 개를 포기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각국이 최대로 Y제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은 80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X제만을 생산을 한다면 40개까지 생산을 할 수 있겠네요. 교역 후에 X제 소비의 기회비용이 줄었다는 것은 교역 전에는 X제에 대해서 비교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Y제를 특화해서 생산할 것입니다. 각국은 Y제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니은이 맞고요. 양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 제와 만을 생산하여 교역을 하기 때문에 각국은 Y제에 특화를 해서 80개를 생산할 것입니다. 근데 X제와 Y제의 교환 비율은 1이므로 20개를 보내줬기 때문에 여기는 60이 되겠네요, 기억은. 그러면은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고요. 각국은 X제 30개와 Y제 25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국이 X제를 30개를 생산을 하려면은 Y제 60개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X제를 30개 생산하면 Y제를 최대 20개까지밖에 생산할 수 없습니다. 디귿 틀렸고요. 을국의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40X를 생산할 때 80Y를 포기해야 되므로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 2분의 1개가 될 것입니다. 기회비용은 2분의 1보다 작다가 아니라 딱 2분의 1이 되겠네요. 리을선지 틀렸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상으로 경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